옷가게를 했었는데 옷 입고 나가서 솔직히 말해서 내 볼일 다 보고 와서 벗어놓고도 판매한 사람이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그거고. 소리만 하지 말아요. 나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 차가 아니었을 적에는 저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어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토요일날 전화를 했었잖아요. 네, 그 타이어하고 배터리하고 이야기 한 적 있죠? 네네. 우리가 봤던 배터리가 아니고 다른 걸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네. 하고 차를 건들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는데 왜 그게 있느냐. 네. 제가 그래서 전화로 월요일 날에 가서 확인. 확인을 할 건데, 그날 우리가 꼼꼼하게 봤었잖아요. 제가 딜러분한테 그냥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분이 안 했으면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갈아 꼈으면 더 좋은 걸로 바꿔 껴놔 좋겠죠. 그러면은 그 딜러분이 전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거고요. 이게 누가 계약금을 걸면요, 광고를 내리게 돼 있어요, 어머님. 그러면은 누구도 그거를 차량을 뭐 보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품 사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 내일 계약하기 전에 가서 보고 그대로 안 있으면 계약금 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가만히 안 있어요. 어머님, 제가 제가 손님 응대하고 있으니까 금방 전화를 좀 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때 어머님이랑 지금 통화를 했어요. 근데 뭐 배터리가 다르네, 뭐 반사 스티커가 없었는데 붙어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니 쉽게 얘기하면 로켓으로 돼 있었거든. 빨간 그거. 근데 그게 아니라 새카만 게 붙어 있더라고, 배터리가. 지금 차량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로켓가 아니고 솔라이트로 장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와서 보니까 솔라이트 걸로 그대로 장착이 돼 있고, 반사 스티커도 뭐 없었는데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러셔서 제가 광고 사진도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다 이전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그 안에 없었는데. 광고 사진을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저 마누라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네, 고객님. 제가 아드님이랑 아버님이랑 다 통화하고 문자로 다 사진은 보내드렸어요. 예.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그 차주 딜러분이랑도 전화를 했어요. 저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 있잖아요. 예. 예, 건드린 거는 아예 없고요. 했고요. 저도 그날 다 봤고 그 색깔이 틀리더라.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색깔이 스티커도 분명히 없었고 그 차도 제가 봤을 때는 로켓도 빨간색이었어. 내가 저희 신랑한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흰색이라는 거예요. 다른 검정색으로 돼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희 신랑한테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들이 꼼꼼하잖아요. 남자들보다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니까요. 지금 건드린 게 없는데,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건드린 게 없고 고객님이 저 착각을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아니, 에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착각이라뇨. 중대한 차를 사는데 착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지금 그래서 착각하시니까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다른 게 근데 없다니까요. 그 사진은 지금 부착된 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나야 할 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 그쪽에서는. 사진은요. 돈 내고 찍는 거고요. 광고 사진이에요, 광고 사진. 그래서 저거를 지금 찍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가족끼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 차를 사면은 저 스티커를 하나 사갖고 부착을 해줘야겠네. 밤에는 운전할 때 위험할 것 같아. 그랬어요. 스티커가 그니까 스티커가 내가 그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했는데 스티커가 네. 없었는데 있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없어서 아니, 그 얘기도 내가 나눴는데? 그니까 고객님, 저희가 5대, 6대. 그날 봐가지고 다른 차랑 이거 착각을 하실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갈색깔은 그거 하나였고 다 흰색이었고 우리가 뭘 많이 봤어요. 무기는 처음부터 겉을 딱 봐갖고 밑에 저 딱 봤을 때 아닌 거는 우리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네. 보도 않고 그냥 온 게 2대예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 뭘 착각을 해? 착각을 하기는 어머님 착각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실 수 있는데요. 광고 사진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솔라이트로 껴져 있어요, 어머님, 저 차가. 배터리가 솔라이트예요? 네, 솔라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야. 나는 그날 로켓으로 내가 분명히 봤어. 옛날에 내가 지금 이거 고물상 하기 전에 내가 옷가게를 했었는데 옷 입고 나가서 솔직히 말해서 내 볼일 다 보고 와서 벗어놓고도 판매한 사람이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그거고.
소리만 하지 말아요. 나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사진은 내가 백날 봐야 소용없다니까. 내가 본 게 확실한 게 있어서. 근데 이거 보여주는 거는 다시 찍어서 그거 보여줘봤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근데 어머님 저 광고 사진은 촬영 비용이 비싸서 저런 거 배터리를 바꿔서 뭐하러 그걸 사진을 찍고 그래요. 배터리 돈도 안 됩니다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즘 중고차 시장 자체가요 어머님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꾼들이 있고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남바를 바꿔 켰나? 이 차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차가 맞아요 어머님. 아니, 많이 틀린데? 이 차는 내가 봤던 그 차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근데 옆에 여기 왜 기스가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차를 아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세워놨는데 무슨 기스가 생기고 그런 말씀을 하요. 어떤 걸 보고 뒤 파였는데 지금 여기 거기에 스티커 뗀 많이 자국이랑 벗겨졌네요? 그거는 그때 다 확인을 하셨죠. 저게 어떻게 안 벗겨져요. 파워게이트에 저게 짐을 싣고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저기가 리프트 부분이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다 확인한 상태로 차는 움직이질 않아.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오셨을 때 시운전한 자리 그대로 있고 제가 차키 뒀던 위치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탔어요. 내 사진상으로는 잘 모르겠고 내가 직접 내일 가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봤던 그 차였으면은 내가 잘못 착각한 거네요 하고 내가 하는데 그 차가 아니었을 적에는 저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거만 내가 딱 봤던 것만 본다고요. 일단은 제가 이 딜러분한테 전화 통화해서 그 계약금 일단 환불 얘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중고차는 꽉차. 뭐 어떤 일이십니까? 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파워게이트를 계약을 하셨어요. 차량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이런 건 다 말씀드렸어요. 소음도 조금 안 좋기도 하고 하니까 차를 보자 하고 그날은 그냥 돌아가신 건 맞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오셔서 갑자기 예약도 없이 오시던 그 차에 대해서 금액 조율을 해달라. 차주 딜러도 30만 원 빼주겠다. 그리고 저도 중개를 해서 금액을 좀 많이 빼드리고 해서 계약금을 걸고 돌아가셨는데 한 이틀 뒤에 근데 제가 쉬는 날이라 갑자기 도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급하게 갔죠. 근데 제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아버님이 그 차를 이렇게 둘러보고 계셨던 거죠. 보면서 그때 계약했을 때랑 배터리도 다르고 반사 스티커를 붙여놓잖아요. 그것들을 원래는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누가 타고 다닌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 가서 차량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차주들한테 그때 광고 올렸던 거 올려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확인을 했어요. 아예 건드린 거 없이 똑같아요. 그 차주분은 뭐 배터리나 이런 걸 바꾼 게 있대? 없어요.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이게 차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 차를 못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배터리가 바뀐 거 같고 없었던 반사 스티커가 생긴 거 같은데 차가 바뀐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네. 차 번호도 다른 거 같다? 네. 근데 너는 이제 그럴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이제 그 딜러들이 광고 나가는 거 사진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그대로 확인을 했는데도 맞다. 네.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 건데. 나중에 이렇게 말이 달라지실 분이면 나중에도 제가 수리비 뭐 이런 거 언급한 거에 대해서 또 까먹고 다른 소리 하고 수리비 저희 쪽으로 다 청구하고 그럴 상황이 뻔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우려돼서 그런.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차를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어디서 5개, 6대를 보셨다 하셨잖아요. 네. 뭔가 기억 속에 혼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는 그날 너가 차를 여러 대를 보여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고객님이 계약을 하고 싶었던 차는 A라는 차야. 네. 근데 네가 B를 계약해 준 거 아니야? 제 광고는 다시 올려놓으라 해서. 그렇죠. 되게 특이한 색상이네? 야 이거는 헷갈릴 만한 색상도 아닌데 야 포톤데 쥐색이야. 원래 흰색 아니면 청색이잖아. 얘는 쥐색인데? 우리가 계약금을 걸어놨잖아. 네. 그러면 차주 쪽에서 계약금을 이제 뭐 우리한테 줘야 우리도 손님한테 돌려줄 거 아니야. 그러면 차주 쪽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상황이야? 120만 원 계약금을 걸었는데 20만 원만 하고 100만 원을 받아야겠대요. 열흘 가까이가 지금 광고를 그러면은 당연히 안 주지. 내일 만나서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네. 네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다 특약을 써놓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디캠이 있잖아. 네. 그 바디캠으로 해서 다 증거를 남겨놔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우리가 지금 이러 해가지고 금액을 이만큼 빼드렸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손님한테 잘 설득을 해가지고서는 판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잘 보고 오시고요. 네, 그리고 좀 물어보고. 네네. 아니, 타이밍벨트는 엔진 아니에요. 엔진 속에 있는 그쵸, 거. 그쵸. 그거는 수리하는 데는 네. 여기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타임벨트 소모품이고 저거는 벨트 방식이 아니라 체인 방식이에요. 그 소리가 나니까는 쉽게 네. 얘기하면 그거는 바꾸면 여기서 돈을 지불해 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게 소리가 그 엔진 안에서 피스톤 소음 때문에 스커핑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저게 소음이라는 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수리비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리고 수리 금액에 대해서 차주 딜러분이 금액을 빼드리고 저도 중고료를 빼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그 체인 소음일지 이제 피스톤 소음일지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딱 나오니까는 근데 다시 한 번 더요? 네, 일단 가서 한번 확인하시죠. 그러면 네, 그때 요 차량이었잖아요. 보시면 11월 13일에 광고 글을 올렸고 이 보면은 스티커가 다 이미 붙어 있었어요. 배터리도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스티커 약간 벗겨진 솔라이트인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스티커 조금 벗겨진 거랑 아예 똑같죠. 이게 11월 13일에 광고 글 올라온 거랑 아예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빨간불로 봤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제가- 빨간색이었거든. 네. 저희도 하루에 막 여러 대를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스페어 타이어 뭐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없다 하셨잖아요.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없다. 이거. 아니요. 스페어 타이어가 아예 없어요. 92년식부터 안 나온대요. 결론은 어쨌든 이게 누군가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찝찝하다라고 하셨는데 차량 위치도 계속 그대로고 어제 왔을 때, 오늘 왔을 때, 지난번 왔을 때 계속 차 위치가 똑같고 제가 차 키를 뒀던 위치 계속 똑같고 스티커, 배터리, 스페어 타이어 뭐가 특이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버님 시운전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까 제가 앞에 차 좀 빼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그 저희 엔진 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드렸어요. 저희가 50만 원을 빼드렸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적어드렸습니다. 세이프 6 가입 차량 보증 범위 외 수리비 지원 없습니다. 지원 없습니다만 안 되지. 그건 그쪽에서 해주기로 했다. 아니요. 보증 범위가 있잖아요. 이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 비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님 여기 사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도 사인해 주셔야 돼요. 왜 조금 할인 안 해주나요? 이런 거 뭐 할인이 어떻게 있어요? 대기업에서 다 정해진 건데. 그리고 보험가입 증서만 오면 추정 바로 불러드릴게요. 중고차는 꽉차.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지금 탁송 불러서 어제 차 있던 위치로 가셨어요. 근데 지금 전화 오더니 날이 추워서 추워서 밖에 세워놔가지고 계속 이제 당신이- 됐나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 제가 교환해드릴게요. 네. 해드려야죠. 뭐 일단은 뭐 새 제품은 아니어도 중고 제품 제품 좀 괜찮은 걸로 배터리 교환. 안 해주고 그래 보내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고 천원을 신자들이 내서 우리 남편 사람 가입해줄 거야? 나 그럴 때가 쳐갖고 팔로 나중에 사람 잘못 봤어. 그 2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줄 턴지 영수증 청구할 테니까 그 돈을 줄 것인지 딱 떨어지겠다 이 아이. 밖에 세워놔가지고 계속 이제 당신이- 됐나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 제가 교환해드릴게요. 네. 해드려야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시발 하나 그러고 하나고 천원을 신자들이 내서 우리 남편 사람 가입해줄 거야? 나 그럴 때가 쳐갖고 팔로 나중에 죽여. 사람 잘못 봤어. 그 2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줄 턴지 영수증 청구할 테니까 그 돈을 줄 것인지 딱 떨어지겠다 이 아이. 네 여보세요. 예. 네
아니 네. 여기 왔는데 네. 아니 찾아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뭐 50만 원씩 붙이면 너무하는 거 아니요? 정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인젝터 소음이 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그걸로 인해서 일단 이런 문제도 발생됐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약서에도 제가 작성은 다 해드렸어요. 수리비나 이런 거는 그냥 감안을 하고 사겠다. 근데 금액을 좀 빼달라 이래서 제가 그 딜러분한테 얘기해서 금액 빼고 제가 또 금액 빼드리고 그리고 이 6개월 보증제도도 일단 가입은 돼 있다 이렇게 설명까지 다 드렸었어요. 이게 적어드렸어요. 저희가 50만 원을 빼드렸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적어드렸습니다. 세이프 6 가입 차량 보증 범위 외 수리비 지원 없습니다. 아니 차가 그래도 뭐 한 달이라도 굴리고 네. 어? 그럼 뭐 2만 킬로라도 2천 킬로가라도 다 쓰면 돼. 네. 그럼 뭐 말도 안 해. 저 솔직한 얘기로. 네. 너무 네. 하는 거지 이거는 차 탈치기 하고 그거하고 틀리라고. 아이. 제가 뭐 속여서 팔거나 그런 개념 아니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래요. 사지 나는 말라 알아. 했어요. 맞아. 그리고 금액도 나도 그렇게 빼드렸어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분처를 해줘야지 이게. 아, 차는 계속 써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고치시는 게 낫긴 낫잖아요. 수리 바로 가능한 곳으로 찾아봐 드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좀 싼 데로 가야지. 이거 뭐 50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한 30만 원 정도라면 몰라도. 부품값이 비싼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좀 고사프리. 예, 알았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지금 차에 엔진 경고등이 떠가지고, 네. 네, 그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뭐 안 된다고 하셨다고. 아니, 그 말이 안 되지. 지금 갖고 한 지가 저희가 얼마나 됐다고 엔진 경고등 떠가지고 수리를 저희가 해. 그 부분, 딱딱 소리 나는 부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겠지만 지금 엔진 경고등이 뜬 거잖아, 이건. 그 소리가 나니까는 쉽게 네. 얘기하면 그거는 바꾸면 여기서 돈을 지불해 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게 소리가 그 엔진 안에서 피스톤 소음 때문에. 스커핑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저게 소음이라는 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수리비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리고 수리 금액에 대해서 차주 딜러분이 금액을 빼드리고 저도 정보료를 빼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처음에 가신 카센터랑 통화를 했을 때 그 엔진 딱딱 소리 나는 게 그 인젝터 쪽인데 일단 이거 성능 보증 접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성능 보증을 접수해드린 거고 보험사에 따져야 되는 건데 보험사에서 안 된다라 하면은 제가 어떻게 힘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차라리 보험 처리받는 그럼 게 환불 저도 처리 말 안 돼요, 이거? 나오니까. 환불 처리가 어떻게 돼요? 이전 처리가 이미 다 들어가고 심지어 이 뭐야 아니, 네, 네, 그럼 네. 이건 사기지. 아니, 엔진 경고등 뜰 거를 미리 알면서 갖다 파는 거는 사기 아니에요? 아니, 아, 이게 뭐 경고등이 하루 아닌데. 이틀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6개월 뭐 그 정도 타다가 그 엔진 경고등이 뜬 거면 이해라도 하는데 아니 2주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경고등이 다 뜨고 나면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사비로 귀찮아하는 건 똑같잖아요. 어디가 났는지 모르는데. 고객님 그래서 그때 그 계약 그 하실 때도 그 차주 딜러분이 금액도 30만 원 제가 또 30만 원인가 이렇게 아니 어디갔어요? 그거는 그럼 그거 돌려주면 다 수리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근데 고객님 저한테 왜 소리를 아니, 지금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고객님한테 차량을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냥 차를 기다리자고 했어요. 이게 저는 왜 이런 상황이 제가 저 고객님이 저한테 왜 보험사한테 화를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사는 왜 근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보험사 전화번호 그럼 저한테 주세요. 어제 그 어머니 번호로 번호로 보내주셨어요. 아 저한테 주세요. 제가 통화할 테니까.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센서류만 해도 몇백 개, 몇천 개가 됩니다. 네, 아니 그 뭐 센서 센서리를 뭐 이런 거야 모르는 게 아니죠. 뭐 차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주일 만에 그게 다 뜨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배터리 없다고 배터리 방전됐다고 그러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엔진 경고등 뜨고 그럼 좀 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경고등 뜨고 그러면 이 차가 지금 돈이 100불에 더 큰데요? 아니 근데 그 그러면 제 차를 뽑았지. 그러면 그걸 누가 그걸 사요? 스케줄이 보험사에다 그런 얘기할 거잖아요. 테니까 보험사 전화번호 주세요 저한테.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 명이서 지금 세 분이서 막 돌아가면서 전화 오는데 한 분이랑만 좀 소통하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랑? 통화를 좀 해야 그럼 될까요? 저랑만 소통해요. 아, 모든 책임은 제가 있으니까 저하고 통화하도록 해요. 지금부터는. 네네네. 근데 그 경고등이 뜨면은 그쪽에서 네. 고쳐준다고 이야기했죠. 제가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고객님. 그 경고등 경고등이 뜨면 해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요. 어머니 지난번에도 예전에 배터리 관련해서 달라져 있으면은 그 배터리는 지나가고 경고등이 뜨면 해준다고 했어요, 안 해준다고 했어요? 보험이 그런 말- 가입이 됐으니까 해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게 자동차는 센서가 거의 몇백 개는 돼요, 어머님. 아니 그런데 네. 우리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차가 이상이 있으면 교환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어머님, 저의 아니 권한이 내 말만 아니라 들어봐요. 아니 여러 소리 필요 없다니까.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도 일주일 안에 환불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일주일이 됐어요, 열흘이 됐어요, 한 달이 됐어요. 사산 데가 네, 어머니, 지금 며칠 됐어요. 어머니, 그러면 이게 환불 조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 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테니까 어머니, 이야기해봐요. 어머니, 네. 됐어, 열흘이 됐어, 20일이 됐어, 그래. 4일밖에 안 됐어. 차가 갖고 온 날 차가 퍼질렀어, 안 퍼질렀어? 어머님, 자동차라는 게요. 제가 설명드린, 제가 나하고 말씀을 좀 이야기하기가 싫으면 그 판매한 사람 그 사람 전화번호 돼요.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 아니 차를 어느 정도껏 이야기를 돼야지. 갖고 오는 날도 차가 말썽이었어. 내가 전에 우리 배터리 때문에 문제돼갖고 내가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어머님. 내 얘기만 들으라니까.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환불을 언제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환불 얘기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차 있는 위치 가서. 어머니 그래서 착오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니, 어머니, 우리도 제가 열받게 있나요? 싸우기 싫어서 내가 가족들하고는 내가 별로 싸우기가 싫어해갖고 그냥 어머니, 가서 내가 계약했어요. 했는데 계약해서 갖고 온 날 차가 어떻게 됐어요? 응? 퍼질렀죠? 근데 우리가 끌고 나갔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퍼질렀으면 어떻게 됐어요? 큰 사고로 이어졌죠? 그거 어머니, 그쪽에서 시동이 책임질 걸린- 거예요, 안 졌을 거예요? 어머님 배터리로 인해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차량 금액 다 빼드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 뭘 빼줬어요? 빼주기는! 차량 금액 30에 차량 금액 30에다가 중개료 20만 원. 제가 빼드렸어요. 생각해요? 나 원래 그거 그렇게 빼달라고 안 해요. 소리가 그렇게 나서 한 건데 원래 그 정도로 나는 믿거니 하고 사는 사람이야. 원래 차 살 때요. 네, 어머님, 내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거래 하는 줄 알아요? 사거래를? 싸우기 싫어서 나 웬만하면 말 안 하는 사람들이야. 응? 좋게 하는 게 내 인생이고. 근데 지금 차 사다 말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제가 설명 저 지금 5분째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듣고만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자동차라는 게 이 센서류가 몇백 개가 있는데 뭐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보증이 되진 않지만 보증제도 2개가 가입이 돼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이게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버님한테 어제 방문하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의 권한이 아니라 그 보험사에서 이 부품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딜러분이 지금 네. 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본인 저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돈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돈을 우리 보고 지불하라고 그래요. 네, 지불하라고 네, 그랬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차가 4일 만에 갖다 줬는데 4일 만에 저런 이유로 있었는데 그러면 고장인 거 알면서 뭐 나한테 차를 팔았고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저희가 뭐 속여서 팔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저 차를 처음 그런 거 있을지라 생각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우리는 몰랐지만. 어머님 경고등이 언제 뜰지는 자동차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기 쳐요. 때문에 보증제도가 있는 거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걸 서로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가서 수리를 하라고 가서 했는데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한다는 거는 한 사람이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200만 원 통장으로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쫓아가서 가만히 안 있어. 왜 200만 원이죠, 어머니? 수리비는 그거 고치는데 200이래요. 다른 데 갔더니. 아까는 그 카센터랑 통화했는데 이자에 관련해서는 지금 한 대략 50에서 뭐 60 정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씨 그거 아니. 갔더니 80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쪽에서는 왜 무슨 50이고 60이 나와 80인데 정확하게 말해야지. 보험사 쪽 카센터에서는 50 정도로 얘기하셨었고요. 아버님이랑 그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방금은 또 80이라 하시는데 왜 갑자기 200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제 말은. 80인데 벨트도 문제가 있다고 다른 데를 카센터를 갔었는데 벨트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요. 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200 정도 나오겠다고 그래서 벨트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 이게 하나고 천원을 하나 그러고 하나고 천원을 그러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네들이 우리 남편 상품 가입해줄 거야? 아니 어머니, 차갖고 칼로 아시야? 사람 잘못 봤어. 아니,
네, 그 어머님 그러면요. 제가 그 차주 딜러분한테 전화를 좀 해볼게요, 그냥. 그리고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저 200만 원 붙이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상대로 지금 뭐 삥을 찍고 저희 계시는데 상대가 아니고 원래 차 가격 뺐어야 되는 거야. 가격 그 정도 가격 주고 그 차 그렇게 안 사. 근데 우리는 원래 나는 그냥 판매자 믿고 달라는 대로 줬어. 그죠? 근데 그쪽에서 그 40만 원 깎아줬다는데 그 대단한 게 깎아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30만 원이 깎은 거야? 30만 아니 총 50만 원이 깎여진 거고요. 저도 20만 원을 빼드렸고 그 딜러도 30을 빼줬고 어디에 근데 그걸 어떤 어디 가서 걸로 20, 30 깎았다는 소리 하지도 마라. 진짜. 열받으니까 차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지 같은 차를 갖다가 20, 30 깎아주고 그걸 깎아줬다고 얘 생각해요? 일 못해갖고 나 돈 못 버는 생각은 안 해요? 아, 돈이 그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 벨트는 10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해야 되는 그냥 소모품일 뿐이에요, 어머님. 제가 그러면 어머님한테 예를 들어서 차를 팔았는데 뭐 엔진 오일은 중고차 사면 바꿔야 되잖아요. 바꿨어요. 이런 논리면은 엔진 오일도 지금 뭐 말이 다르다 이러면서 다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그거는 다 우리가 웬만한 거 다 바꿨다고. 네. 바꿨는데 차가 경고등 뜨면서 이렇게 됐다고. 엔진 오일만 바꾸신 거잖아요. 소모품 벨트는 바꿔야 된다면서요. 지금 키로수가 딱 10만이니까 벨트는 바꿀 때가 된 게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그 일단은요 보험사에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봐야 보험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차 고치러 갔더니 8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요. 그래서 80만 원을 그쪽에서 못 해주니 우리 보고 내라고 했대요. 어디 걸 나보고 돈 내려? 어머님 그 중고차라는 이게 자동차라는 게요. 중고차 엄청나게 사. 그런데 3일 만에 이렇게 퍼즐려는 차는 나 세상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이거 처음이에요. 어디서 세상에 4일 만에 이 모양 이 꼴로 나와 차가. 어머님 이거는 그 어디서 1,000만 원짜리도 안 되게.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자동차는 여러 개의 부품이 막 있는 거라서 말 혹시 잘했어요. 모르겠- 자동차라는 게요. 그렇게 말 진짜 잘했어요. 자동차라는 게 그래서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 갖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요 어머님 차가 잘못되면 아니 말을 차가 잘못되면요. 우리 저러다 잘못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 버려. 우리는 다른 데 가갖고 다른 저거 할 테니까 돈 넣어줘요 통장에. 영수증 그럼 청구할 테니까 영수증 그 돈을 내던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어머님 그러니까 돈 어머니. 2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줄 던지 아니면은 저거 차 가지고 가서 카센터에 가갖고 고장난 거 다 저기 해가지고 영수증 청구할 테니까 그 돈을 줄 것인지 딱 떨어지게 딱 이야기해요. 아니 그걸 어머님 그쪽 그 판매자 하시는 분 그분한테 전화 한마디만 하세요.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제가 해결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중고차 빡차인데요. 수리비 관련해가지고서는 이제 언쟁이 조금 있다고 저는 좀 직접 통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 예. 뭐 어떠신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구매할 때 네네. 뭐가 딱딱 소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린더가 딱딱딱 거리는 게 약간 뭐 엔진 쪽에서 네, 그런다고 살짝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와서는 자기는 책임 없고 사지 말라 그랬고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약간 분쟁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직원의 얘기도 들었고 네. 그 고객님, 얘기도 이제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차량을 계약금을 걸고 나서도 분쟁이 좀 있는 거를 제가 전해를 들었어서 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선 특약사항에다가 계약서를 다 써놓으라 그랬어요. 나중에 혹시나 이런 분쟁이 생길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났고 차량에 이상이 있는 거를 저희 직원이 아버님인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초반에. 네. 그래서 그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게 차량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네. 다른 걸 보시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있으니까 우선 이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추후에 수리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을 해드렸나 봐요. 네.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발생된 거잖아요. 엔진 경고등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 쪽 문제고 수리비가 한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저희 직원이. 네. 그래서 그러면 그 80만 원 관련된 거를 지원을 도와드리려고 차주랑 통화를 하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아드님이 얘기하시고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벨트랑 이것저것 다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보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랑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엄마랑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아드님한테 전화를 드린 게 뭐가 있냐면 뭐 저도 저희 부모님이 있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언쟁이 있고 이러면 제가 중간에서 제지하고 아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중간에 설득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나마 대화가 되잖아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아드님한테 전화를 드린 건데 그 저희 직원이 저한테 이거를 이 고객님한테 이 차를 안 팔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저희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 출신이라서 나중에 차량을 판매했을 때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리비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고객님이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달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문제 생기면 전화가 오고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냥 차를 안 팔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저희 직원한테 엄청 혼을 냈어요. 네가 어쨌든 간에 고객을 만족하지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100만 원을 손해볼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저희 직원은 나름대로 저한테는 억울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굉장히 혼을 냈고 차량 금액에서 이렇게 빼드렸고 나중에 이렇게 했으니까 고객님 이건 추후에 고객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그런 것도 특약사항에 적어놔 라고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이 돼서 어차피 이건 제가 저희 직원한테 판매하라고 했던 건이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것도 그냥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 이러고서 그러면 수리를 해드려라 도와드려라 내가 이건 알고 있었던 거니까 했는데 근데 이게 수리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8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냥 무조건 통장에 200만 원 보내라고 그러고 어머님이 이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전화를 대화가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무슨 벨트부터 해서 다 갈아달라고 하시는데 그 벨트나 이런 것들은 뭐 아드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다 소모품이잖아요. 차를 저희한테 그냥 새 차를 만들어 달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중고차는 어느 정도 본인이 수리를 하면서 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모품 관련된 건 어차피 보증에도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엔진 체크 등이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뭐 벨트나 이런 부분들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고치셔서 타는 게 맞다고 아드님께서 좀 얘기를 잘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뭐 이거를 도와드리고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저희한테 200만 원 보내라 해서 저희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 그죠? 예, 그럼 그러니까 저도 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 직원이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이미 근데 그 어머님이나 아까 아버님이 저도 안 믿으셔서 예. 보험사 통화인데 예. 차를 2주 동안은 맡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능 보증은 아버지 된다는 말로는 건가요? 저도 전달을 받아서 예. 그래서 저도 화가 났던 게 그 2주 동안 일을 못하면 네. 생계가 끊기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근데 분리하려고 이거는 고객님 어쩔 수 없는 게요. 네. 분명히 저희는 고지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엔진 체크나 이런 게 상황이 뭐 그 아드님도 같이 같이 들으셨는데 노킹 소리가 제가 있는 또 궁금한 상황이니까. 예. 이거를 그 아는 곳에다 맡기면 오늘 바로 된다고 하는데 고객님이 아시는 곳에 수리를 하면 바로 된대요. 네. 아 그러면은 거기서 견적서를 하나 뽑아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고요. 내역서를 보고 아 이거는 저희가 고쳐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도와드리고 만약에 소모품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부모님이 부담을 하시던 아니면 아드님이 부담을 하시던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차량을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얘기는 해놓을 테니까 고객님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게 좀 오해가 좀 처음부터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고객님께서 부모님들이니까 좀 잘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고차는 꽉 차.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게 저희 직원이 저한테 뭐 어머님이 뭐 팔로 찔러 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를 않았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거 영상을 편집하면서 편집자들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좀 클레임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걸 좀 대화가 안 되니까 대표님 직접 좀 통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미 그때는 제가 다 수리비 이런 거 80만 원 도와드릴 건 다 도와드린 상태라서 또 분명히 이걸 해드린 거에 관련해가지고 또 저한테 막 이거 이런 걸 왜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저희 직원한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약사항도 그렇고 기존에 저희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한 건 고객님 책임지셔야 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금액대 맞춰서 사다 보니까 이 차를 사야 되니까 이만큼 금액을 빼드릴 테니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건 고객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고객님께서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중간에 잘 조율해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고 아드님하고 통화를 한 건데 나중에 통화 녹취 내용을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도 이 정도였으면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안 해드렸을 텐데 이거는 사실 고객님이 저희한테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뭐 차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 소중한 누군가의 자식인데 뭐 칼로 찔러 만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가지고 저도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건 내가 알았으면 안 해드렸을 텐데 미처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좋게 다 해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을 하는 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대화에는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통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저희 직원이 막 그렇다고 같이 막 싸우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좀 얘기를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끔가다 이렇게 뭔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시는 공인들이 있으면 좀 저도 마음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와, 제가 저희 직원한테 사실 그 영상엔 안 나오지만 너가 차를 잘 보여드리고 고객님한테 이거를 잘 신뢰를 네가 주지 않았으니까 고객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제가 막 뭐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고객님 너무 세게 얘기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저희 직원한테만 뭐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상황을 알고 그랬으면,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모르는 게 낫기도 했겠다. 재석 형상 또 알았으면 또 제가 또 괜히 통화하다가 또 싸움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만사 형통으로 다 행복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만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고생한 만큼 제가 뭐 다른 걸로 좀 보답을 하는 걸로 하고, 고생했다. 너가 이만큼 고생한지 몰랐다. 미안하다. 이 정도까지 뭐라고 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좋은 중고차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와주시는 만큼 저희 직원들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좋은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안녕하세요. 중고차 빡차의 빡차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차를 판매를 하면서 하자 처리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저번 달에 수리비를 가장 많이 나간 차가 뭐가 있을까? 갑자기 이게 궁금해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3대를 뽑아봐라. 제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구독자분이 지나가셔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나오시죠. 항상 우리 고객님들한테 협회장님 오신 것처럼 인사를 드리지. 궁금해서 이제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3대로만 해도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탑 3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신차도 빡. 대망의 3위 벤츠 C220? 네, C. 벤츠 C220인데 수리비가 얼마인지 기억해? 23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 정확히 238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었던 거야? 실린드 헤드 쪽에서 이제 잔진동 같은 게 계속 느껴지신다고 해서 차가 좀 떠는 것 같다. 그래서 출고를 하시고 최초부터 연락을 주셨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래서 정비소를 한 3군데를 갔는데 셋 다 이상이 없다. 성능보증센터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 근데 고객님은 계속 느껴지시니까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또 이제 벤츠 정비를 잘한다는 데를 좀 가보셨나 봐요. 그때 거기서는 이건 실린더 헤드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리비가 300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한번 보겠다. 그래서 저희 쪽 제휴 정비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 증상을 모르는 정비사들이 많다. 많이 판매된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전조 증상이다.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출고 때는 증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 저희가 스캐너 점검도 다 하고 나가니까 스캐너를 띄웠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저희가 수리할 때까지도 스캐너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 진짜?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제 계속 운전을 하시는 손님 입장에서만 이거 이상한데? 그렇죠. 계속 타시는 분은 느낄 수 있고. 근데 카센터를 가건 어디를 가건 다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장 환장하는 거거든. 사람이 그냥 흔한 말로 이게 환장하거든요. 나는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데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이상이 없다. 근데 이때가 가장 저도 애매해요. 이거 내가 진짜 수리비를 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손님이 예민하신 건지. 저희도 여러 군데를 가보는데, 그래서 그때도 몇 군데를 가본 거잖아. 대여섯 군데를 갔죠. 대여섯 군데 간 거야? 만약에 벤츠 C클래스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금 너가 얘기한 것처럼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사실 수리차는 200만 원이 넘어가는 수리비가 진짜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너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좀 조심해라. 근데 C200은 정비사분 말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주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딜러들도 뭐 시운전 좀 하고 정비센터에서 스캐너 점검 해보고 이 정도가 전부지 사실 뭐 100km 주행을 몇 시간씩 해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치,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정비사 분들도 못 잡는 문제라서 사실 이거는 그냥 폭탄 돌리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벤츠 C클래스를 사시는 분들은 뭐 특별하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내가 좀 요런 부분을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잔진동. 근데 이게 큰 진동도 아니야. 정말 잔진동.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 계신 정비사분들도 거의 한두 분을 빼고는 그건 큰 이상이 없습니다 할 정도의 잔진동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고질병 같은 거네. 그쵸. 그 벤츠센터에서도 이런,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수리비가 너무 비싸니까 많이 찾아봤는데, 벤츠센터에 좀 목소리 크게 이건 이상이 맞다라고 어필을 하시는 분들은 또 교체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안 해준대요, 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보증이 남아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진상을 부려야 되는 그쵸, 거구나. 그런 경우에 해준 경우를 카센터 사장님도 한두 분은 봤대요. 근데 10명이 하면 한두 명 됐다. 내가 지금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지만 추후에 한 200만 원 정도 수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마음가짐을 사시면은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C클래식 박자에서 출고하신 분들도 이상 없었는데 잔진동? 하면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잔진동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C클래스 팔 때 어떻게 팔 겁니까? 그래서 C200은 웬만하면은 안 정비사분들도 너무 뽑기운 성향이 강하다고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웬만하면 안내를 드리고, 좀 그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분들이면 판매를 하겠지만 웬만하면 다른 차종을 파는 게. 그럼 이렇게 해서 3위 보셨고요. 다음으로 수리비 많이 나온 2위 보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중고차는 꽉차. 자, 대망의 2위는 이제 그랜저고요. 얼마였니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 원 들었어요. 차량 자체가 그랜저였잖아. 네.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모델이었어? 아니요, 16년식 HG. 그랜저 HG. 네, 2.4 세타 엔진 2 들어간. 또 어마어마한 그 엔진이 들어간 차구나.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 엔진에 대해서 심층 공부를 했대. 이거 수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너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 네. 어떤 걸 공부했어? 제 세타 2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이제 19만 킬로까지 제조사 보증이 된다고 해서 보니까 이게 모든 차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에 19만 킬로까지 보증을 받으려면 이게 특별 보증이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KSDS라고 해서 이게 현대 기아에서 그 세타 2 엔진 문제 때문에 내놓은 이게 보완책이거든요. 그거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일단 우선적으로 그거 한번 업데이트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10년에 19만 킬로까지 보증 연장이 됩니다. 근데 그게 되면은 이제 출력 제한이 걸려요. 출력 제한이 걸리고 엔진 경고등이 뜨면서 엔진이 완전히 파손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제조사 다시 들어가서 뭐 수리를 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 KSDS 업데이트를 받았다고 해도 엔진 오일 감소 자체는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보증해주는? 이게 피스톤이 이제 움직이면서 헤드가 갉아 먹어가지고 실린더 벽이 마모가 돼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우가 아니면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너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랜저 HG를 보는 사람이야. 그럼 너는 지금 상태에서는 추천을 해줘? 근데 이게 2.4 엔진이 들어간 모든 차량에 엔진 문제가 생기는 건 또 아니니까. 그리고 이 차량들이 KSDS 업데이트를 받은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죠? 그 현대기아에 문의를 해가지고 차대 번호를 알려주면은 이 차가 이제 업데이트를 받은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이 일단 우선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받았다, 그럼 일단 기본 10년에 19만 킬로까지 보증이 연장된 상태인 거니까 뭐 어렵긴 하다. 그게 차가 얼마짜리 차였어? 6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들어도 어이없지. 640만 원짜리 차에 내가 수리비를 275만 원 썼어.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가격은 쌀 수 있는데 이게 수리비가 진짜 200만 원 나오면 차값의 한 3분의 1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조심해서 사셔야 되는 차예요. 웬만하면은 그랜저 HG는 저는 그냥 2.4는 웬만하면 피해라.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어쨌든 그 고객님께서 차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엔진 보증을 넣게 구매를 하시고 나서 바로 엔진 오일 교체하고 나서 이제 3주 뒤에 그 같은 공업사에 가서 그 성능 보증 받을 만한 거 좀 확인차 가셨는데 1리터가 감소가 된 거예요. 엔진 오일이? 네. 그래서 일단은 수원으로 저희가 차량을 다시 받아서 엔진 오일을 다시 채워놓고 봉인을 한 다음에 1000km만 주행하고 다시 와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정말 1리터가 줄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차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이제 대망의 2위까지 찍었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신차도 빡. 대망의 1위는 여기 있는 우리 진우 축하한다. 우리 이제 진우가 판매한 차량 중에서 너가 뭘로 1등했는지 혹시 알까? 저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너무 많다고?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너가 판매한 차량 중에서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큰 수리비가 들어간 게 너야. 너라고, 너. 당황스럽네요. 평상시에 내가 얘 목을 때리기가 좀 힘들어. 지금 다리 보면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낮췄을 때 때려야 돼.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얘가 거의 한 2m 되기 때문에, 그치? 괜찮아. 2m 조금 못 미쳐요. 조금. 너가 이번 달에 예.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게 비용이 330만 원. 예. 그리고 차량이 G80입니다. 아,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을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매입을 한 차량이에요. 어떤 문제로 330만 원이 나온 거야? 일단은 헤드 누유랑 프론트 케이스 누유는 당연한 거고 뭐 이 정도만 나왔으면 괜찮아요. 안에 이제 실린더 쪽에 쇳가루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차량이었던 거죠. 아, 그놈의 쇳가루 진짜. 그 이제 쇳가루는 이제 어쨌든 세척을 해야 되니까 다 걷어내고 누유되는 부분들도 다 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 몇 년식 G80이었지 그게 우리가? 17년식이요. 요 모델이야? 예. 그러니까는 이 모델의 G80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사실 엔진오일만 잘 갈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G80 같은 경우 현재 RG3 말고 구형 모델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누유도 원체 없는 차량인데 누유가 그 정도로 심했다라는 건 관리가 많이 소홀했다라고 그 전차주분, 우리한테 예. 차량을 판매하신 그 구독자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 지금 구독자분 욕하는 거 그거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구독자분 차 매입해가지고 제가 수리비 300만 원 든 거 지금 아셨죠? 전화 좀 주세요. 이제 팔렸나요? 그쵸,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차 구매하시는 분은 개이득이네요. 그쵸. 그게 우리가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니? 지금 현재는 일단은 1,400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게 연식이 지금 몇 년씩 정도 됐었어? 17년식으로 돼. 17년식. 그러면 연식이 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급의 1,000만 원 중반대, 뭐 초중반대 제네시스를 찾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그걸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제네시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근데 진짜 사가시는 분들은 진짜 개이득이다. 엄청나네. 그냥 가져가면 뭐 하실 게 없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수리를 잘해놓은 G80을 나가서 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또 연락 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저희 모르는 사람한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돼. 더 나오면 고쳐서 타세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달리해야 되는 게 중고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중고는 내가 사서 고치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를 감안하고 그 리스크를 껴안고 좀 싸게 사는 거란 말이야. 진짜 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드립니다. 진짜 중고차도 쉽지가 않네요, 진짜. 그러니까 매입도 잘해야 돼. 중고차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제 차를 매입하러 가면 내가 사는 입장이잖아. 고객님들이랑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야. 내가 사는 입장이잖아. 저희들도 차를 그렇게 잘 보고 사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주는 업체가 누구다?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차지만 수리비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다. 그냥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 중고차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꽉차. 오늘 일정은 이제 부산인데요. 여기는 이제 수원역입니다. 우리 부산 가서 차량 몇 대 매입하지? 일단 볼 수 있는 건 4대인데 한 대는 못 볼 수가 있어서 4대 아니면 3대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럼 우리 차량을 뭐뭐 매입하러 가나요? E클래스, 야오. K3. 차량에 대해서 정보를 남겨드릴 테니까 보고 나서 괜찮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또 좋은 차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산 가서 뵙도록 하시죠. 가시죠. 중고차는 꽉차. 이제 부산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산업단지 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거기서 이제 차 우리 뭐 보러 가는 거야? 저 E클래스 보러 갑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부산 여정이 스타트네. 네, 맞습니다. 벤츠 E클래스 차 상태 좋았으면 좋겠다. E클래스 어떻게 손님들이 많이 찾는 차입니까? 예전보다는 덜 찾는데 저희를 비교하자면 저희는 중고차를 뭐 20대 중반에 산다 그러면 뭐 아반떼나 K7 이런 걸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차값들이 너무 많이 싸지니까 E클래스도 뭐 1,000만 원 후반에서 2,000만 원 중반까지 보니까 젊은 층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자, 내려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아방가르드보다는 엑스클루시브가 이쁜 것 같아요. 좀 더 클래식하지. 근데 여성분들은 또 아방가르드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게 좀 더 귀엽고 대체로 다 그런 것 같더라고. 나도 약간 익스클루시브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근데 약간 좀 젊고 힙하시거나 여성분들이 좀 아방가르드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거 고객님이 타고 다니셨던 차예요? 법인 차량이어가지고 네. 저도 탔었고 네. 가족 사장님도 타시고. 아, 다 같이 타시는 차로? 네. 혹시 아들분이세요? 네. 아, 그렇죠. 중간에 약간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와 사장님이 섞여 있는 듯한 말투여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회사 업무 법인 용도를 갖다 썼던 거니까. 네. 아, 그럼 신차를 사신 거예요? 네, 아예 처음 사가지고 네. 계속 저희가 아, 벤츠 E클래스 이제 실제 오너셨으니까 벤츠 E클래스 이런 거 되게 좋다 하시는 거 하나 정도 있어요? 도로에서 네. 잘 껴준다. 아, 차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피해준다. G색은 어떠세요? 색상 자체는? E클래스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네. E클래스는 G색이 제일 낫고 네. S클래스는 검은색이 제일 낫고 네. C클은 흰색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차 관리나 이런 거는 잘 해주셨어요? 매년 점검도 받았고요. 네. 최근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엔진 오일이랑 오일도 다 갈았고. 자동차 바뀐 언제 가셨습니까? 타이어는 2년 전에 좀 갈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1년 정도는 탈만하네요. 네네. 돈 들어갈 건 많이 없네요. 네, 제가 일단 바퀴도 제가 갈았었고 점검도 제가 받았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럼 저희가 차량 가볼게요. 네. 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면 그러니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여기 색이 좀 발에 있어요. 저 뜬 거 같아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트렁크 교환인 차량이에요 일단은. 아, 트렁크 교환 있어? 예, 대충 보면 모르는데 여기 볼트가 풀려 있어요. 특히 외제차는 좀 더 꼼꼼하게 봐야지. 근데 고객님이 차 바퀴도 한 2년 전에 갈아 놓으셨고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셨대.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거 사고는 뒤쪽 사고가 있으셨나요? 트렁크는 한번 교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차를 뒤에서 박았거든요. 뒷차가 저를.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어가지고 이 부분 수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트렁크는 한번 재칠이 아니라 교환을 했어요. 볼트가 다 풀려 있어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트렁크가 교환이면은 백판넬이나 이제 트렁크 플로우 쪽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사진 보기 전에도 여기는 사고가 없어요. 여기를 좀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돌격 사고는 없습니다. 우리 차장이가 일하기 시작하니까는 해가 막 떠가지고 덥다, 그지? 날씨 요정 아닙니다. 날씨 요정 누구야? 너야? 접니다. 몰라. 아니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서 비와, 대구 가면 대구에서 비와. 짱짱이에요. 누유나 이런 건 괜찮나요? 누유 없어요. 아, 누유 없어요? 차량 컨디션은 괜찮아요. 누유도 없고 뭐 이런 건 좋은데 근데 외관적으로 이상은 좀 작업할 게 좀 많습니다. 사실상 이 연식 E클래스의 차 상태는 되게 좋아요. 누유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누유가 어떻게든지 찾았어야지 뭐 하는 거야. 제 선에서 찾아보려고는 했는데 원래 이 연식의 2kg쓰면 그래도 워터펌프 쪽이 좀 많이 젖어 있거든요. 근데 워터펌프도 괜찮고 차 상태는 부신율도 다 확인해봤는데 부신율상 지금 터진 건 아예 없고 휠이 내짝 다 키스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휠도 그렇고 조금 외관적인 게 좀 지저분하지만 그걸 저희가 최대한 잘해서 맞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결정할 때 안에서 올라가서 여쭤보고 바로 말씀드리고. 아버님한테 이제 허락받으러 가셔야 돼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부산 일정은 차량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디 그 어플에 그 제로보다 금액을 좀 더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외판이 좀 있긴 하지만 차량 상태가 누유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누유가 있거나 이러면 맞추기 좀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누유였으면은 사실상 포기하고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님 뭐라고 하시까지 오케이 하셨나요? 네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드려. 야, 근데 날씨가 되게 맑으니까 되게 너네 땀 많이 흘리는 것처럼 안 보여. 되게 뽀샤시하게 나와. 근데 찬영이는 좀 아니야. 찬영이는 까매서 뽀샤시 나왔어. 야 근데 너는 많이 검면서 엄지손가락 같이 생겼어. 이거 댓글에 엄지손가락이라고 나오겠네. 고객님 입금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저희랑 이제 차량 거래 마무리 됐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전 솔직히 네. 생각보다 되게 키도 크시고 영상보다 덩치도 있으셔가지고 좋은 거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부산 첫 여정에서 첫 번째 거래는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차량을 매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신차도 빡차. 마무리 잘하고 왔어? 네. 이제 다음 우리 이제 일정은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계셨었어요, 고객님? 아닙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이거는 두 대 다 고객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타고 다니는 거고요. 아, 작은 이제 직원 한 명. 아, 직원께서 타셨던 거고, K3는 고객님이 좀 타고 다니셨던 차니까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콜로라도는 고객님도 잘 모르시겠다, 그죠? 네. 일단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콜로라도나 이런 거는 다른 데서 견적 받아보신 건 좀 있으세요? 저 있죠. 아, 근데 그쪽이랑 이제 견적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또 금액이 중요하긴 하니까. 그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토렌토 한 대를 팔았어요. 원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 대 더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근데 앞에 거는 좀 쳐주는 것 같은데 두 대가 좀 마음에 안 드셔서? 쳐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요거 두 대는 좀 비교해보고 싶으셔가지고 최대 한번 잘 맞춰드려 볼게요. 앞전에서도 해서 받으신 금액보다는 저희가 좀 더 쳐드려가지고 저희한테 이클에서 판매하셨거든요. 제가 뭐 없는 거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업체는 아니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뭐 보고 계십니까, 매입팀장님?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2륜에서 4륜으로 변속이 돼요. 1륜에서 4륜이 변속이 된다고? 네. 지금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 한번 보려고? 네. 그렇지, 이런 것도 수리비 많이 나올 수 이게 있으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예전에 한번 당했어요. 왜 당하고 다니십니까? 다 경험이죠. 재산입니다. 그거는 경험이죠. 네. 당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저희 디엔다 쪽 사고가 나면 디엔다는 이제 교환이나 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 뒤쪽 빼고는 이거 디엔다는 보질 않습니다. 적재함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는 자체가 이제 짐 싣고 찌그러지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에 뭐 동전 빠졌어? 여기 알려드리면 안 돼요. 비밀이야? 네. 알았어. 옆에 건 다 봤어? 교환 판금은 없어? 네. 거울은 왜 있어? 비밀입니다. 아씨. 아니, 처음 매입하는데 왜 이렇게 안쪽 보려고? 문 여기 안에를 봤을 때 유리로 보면은 볼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있나 없나. 보기 어려운 곳을. 대표님 혹시 이쪽 사고 난 적 있으세요? 도색 한번 들어갔어요. 도색 한번 들어가셨어요? 네. 수치가 높으면 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불자국을 봐요. 안에 불자국 있으면 판금이 들어가고 수치가 좀 높게 나와도 불자국이 많이 없으면 도색으로 해서 따로 적어놓는 근데 이거는 판금으로 들어간다? 네. 얘는 누유나 이런 건 없어? 이제 봐야 돼요. 아직까지 누유도 안 보고 뭐 했어? 이건 아직 고정이 남아있을 겁니다. 너 코는 왜 그러냐? 왜요? 코는 왜 그래? 이것들이 요즘에 일부러 그러나 봐. 들켜버렸네. 한번 견적을 내드려봐. 이제 이 차량 저 차량 둘 다 판매 의사가 있으시면 리스사 번호랑 렌트카사 번호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한 스케줄표를 받아보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서로 맞추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그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 딱 맞춰드릴 수 있어요. 금액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해드릴 수 있기는 하네. 네, 조금 더 해드렸죠. 저희가 금액 조금 더 해드렸으니까 구독하셔야 됩니다. 조금 아니고 30만 원. 그게 조금! 얘기를 하면. 조금! 많이 말고 조금! 근데 저희도 그죠? 최대한 신경 써서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이 약간 중고차 유튜버 이런 거 아예 안 보시죠? 네,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러면 저 구독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잘 맞춰가지고 마무리해드려요.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고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끝났고, 차량 금액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맞춰드리긴 했으니까, 고객님은 뭐 이제 우리 쪽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신대요? 파신대? 네. 근데 K3 같은 경우에는 수리만 하면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찾는 차라서 근데 콜로라도가 좀 많이 찾는 차는 아니니까 저게 좀 빡세긴 하겠다, 그지? 저런 차는 딱 매니아층이 따로 있잖아. 구독자분들에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콜로라도 찾으시는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으실 거예요. 또 이제 뒤에 카니발을 보러 가야 돼? 네. 카니발은 또 어디로 보러 가? 혹시 어디로 와라 이렇게 전화를 주신다고 해서 그럼 고객님이 이제 연락 주시면은 가는 거고, 연락 안 주면 못 가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안 주시면은 뭐 끝난 거고. 근데 저는 찾아갈 겁니다. 무섭지 않겠니? 그 정도는? 저기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귀멸의 칼날 그 팝업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와야 되거든. 귀멸의 칼날 봤니? 아직 못 봤습니다. 북극성 못 봤어? 아 북극성이 아니라 뭐야 무한성. 아이씨 북극성은 드라마 이름이고 무한성 못 봤어? 그 기차편까지만 봤습니다. 무한열차? 네, 열차. 네, 무한성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꼭 봐라. 극장 가서 봐야 된다. 나 원래 애니메이션 안 보고 저 애니메이션 안 봅니다. 아 근데 귀멸의 칼날은 나도 이번에 하도 이슈여가지고 봤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 고객님한테 확실히 얘기하라 그래. 파업 가야 되니까. 알았지? 중고차는 꽉차. 이제 저 앞에 있는 저 카니발 우리 부산 일정의 마지막 여정이니?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가족분들이 다 같이 타신 차죠? 네. 일단 최대한 잘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유나 이런 건 좀 괜찮아, 찬영아? 사이드 멤버랑 인사이드 패널까지. 사이드 멤버랑 인사이드 패널 정도? 네. 양쪽 다? 네, 안에 많이 들어. 고객님이 이쪽만 사고 내신 거죠? 여기 받았는데 아마 저쪽도 충격이 같이 갔겠죠. 아. 네, 왜냐면은 여기 사이드 멤버가 찝어서 당기는 게 있어요. 아, 땡겼어? 네. 앞쪽 사고 말고 다른 데도 사고 있나요? 그냥 앞쪽 사고밖에 없어요. 앞쪽 사고밖에 없어? 뭐 단순 교환으로 해서 견적 드렸는데 이거는 일단 사고차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사고가 좀 더 나와가지고. 많이 나와. 사고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 사고라고 들어서 이렇게 프레임 사고 있는지는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아서 그리고 고객님도 빨리 와주셨지만 네, 차 사고가 좀 많고 그 금액은 제가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세요. 그렇게 또 바로 가버리시네요. 근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근데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차이 나요. 왜냐면은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린 저 금액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지금 사고가 휠하우스 빼곤 다 먹은 거잖아. 네. 그 사이드 멤버랑 다 먹은 거니까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지. 두 번째로는 그 오일이 이제 이 젤리처럼 눌러 붙어 있어요 지금. 아, 그 엔진 상태가 완전 안 엔진 상태가 좋구나. 너무 안 좋을 거예요. 아, 그러면 저거는 매입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부산에 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 차 빼고 나머지는 다 메이드가 됐으니까. 첫 실패입니다. 근데 사실 저거는 실패가 아니야. 안 산 겁니다. 우리가 안 사는 거지. 네, 안 샀어요. 우리가 안 사는 거고. 네. 저거 매입한다 그래도 사실 우리 입장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많이 손해여서 제가 단호하게 그냥 못 산다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너무 외모차에 가버리시길래 저희 1시간 반 기다렸는데. 괜찮습니다. 저 지금 귀멸의 칼날 굿즈 보러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 유무가 달라요. 전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떡하죠? 이게 맞는 건데 금액 안 맞아요? 바로 갈게요. 굳이 나도 사지 않는다. 굳이 저도 사지 않습니다. 잠깐 카메라를 끌까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장난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차량은 총 오늘 다 해서 4대를 봤고요. 그중에서 마지막에 카니발은 사고 유무가 달라서 매입을 안 하기로 했고 앞에 이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다 매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확실하게 매입이 됐고 나머지 2대 같은 경우에는 렌트사, 리트사랑 얘기를 해서 이제 차량을 저희가 매입을 할 거니까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 저 차 마음에 든다, 내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괜찮은 금액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빨리 귀칼 굿즈 보러 가자. 귀칼 굿즈가 내일까지라고 해서 온 김에 제가 또 언제 부산으로 오겠어요. 그래서 온 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아까 그 고객님 연락처 잠깐 알려줄래? 누구보다 빠르게. 재현아. 네, 대표님. 어제 그 소렌토 제가 자산사 판 거 있는데 어제 계약한 걸고 오늘 출고하는 걸로 해서 어제 완납을 해서 오늘 이 차량을 보내려고 보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CCTV로 확인해봤는데 탁송기사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3시 40분쯤에 사진을 다 찍고 가져가더라고요, 차를. 그래가지고 우선은 저희 직원들 단톡방에 혹시 어제 부르신 분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좀 답이 없어가지고 경찰에 한번 신고를 한번 해봐서 연락을 취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탁송기사를 불렀는데 그냥 네. 차를 가져갔어? 사진을 찍고요, 가져갔어요. CCTV 상에서. 일단 알겠어. 네.
탁송기사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3시 40분쯤에 사진을 다 찍고 가져가더라고요, 차를. 네, 대표님. 일단 뭐 네. 다 없다고 하니까 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확인해봐봐. 찾게 차 안에 두지 말라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어떻게 찾을 거야? 우선은 신고 진행해놓고 제가 어.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일단 신고부터 해가지고 바로 정리해봐봐. 네, 그 고객님한테는 2시 저희가 탁송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그 고객님한테 네. 전화를 해서 네. 현재 상황 전달을 해봐봐. 네네. 탁송기사가 네, 지금 다른 차량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차량을 가져간 것 같다. 확인 중이라고. 네,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알겠습니다. 문제 있으면은 전액 환불을 해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를 찾았습니다. 이 뒤에 있는 차를 찾았는데 와, 내 중고차 진짜 오래 했잖아. 내 중고차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말로만 듣던 차를 도난을 당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다행히도 찾았어. 그 와중에도 그래, 신형 소렌토 아니어서 다행이다. 와,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한테 너도 알지만 항상 차 안에 차키 두지 말라 그러잖아. 왜냐면 요즘에 수출업자들도 너무 많은데 그분들 다 외국인 분들이고 뭐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차량을 수출로 던지거나 이래버리면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 근데 아까 전에 차 없어졌다 할 때 수출 쪽에도 전화를 했어. 그래서 그쪽에 차량 혹시나 들어온 거 있으면 찾아달라고. 근데 좀 신기한 건 이게 차가 어제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 카니발을 사신 고객님은 어저께 소렌토를 받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루 동안 말이 없으셨지? 하루 동안 차를 받고 나서 확인을 안 하신 건가?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거지. 물어보자. 나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지한아. 네. 너 탁송기사분이 소렌토 끌고 갔잖아. 네네. 너는 카니발을 팔았다며. 그러니까 그게 어저께 그 있잖아요, 형님. 그걸 판매를 하려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걔를 빠꾸 시키려고 다시 외부 차량에 갖다 놓으라고 이제 그거를 탁송기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기사님이 옆에 있는 차를 가져가신 거예요. 일단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직원이 카니발을 팔려고 하는데 그쪽 상사가 좀 문제가 있어. 이거 내가 직원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야, 그쪽 상사가 차 팔지 말아라. 이전이 안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고객님이 보고 온 차가 마침 그쪽 상사 건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혹시 이거 팔면 안 되냐? 안 돼. 다른 거 팔아. 팔아도 의미가 없어. 이전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냐면 실제로 이전이 안 돌아가고 있는 차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직원 손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 차 또 갖다 줘야 되니까 그쪽 상사에다가 그러니까 또 얘가 그걸 탁송기사분을 외부로 좀 갖다 달라 한 거야. 근데 그 차를 내 소렌토를 가지고 가버리셨네.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 고객님이 차를 받았으면 아니 왜 소렌토가 왔어 이럴 텐데 외부 주차 그냥 주차장 상사 라인에다 낸 거니까 이분도 확인을 안 하셨다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하니까 내 카니발은 어디가 그 소렌토가 있지? 이렇게 된 거네. 그분도 차를 잊어버린 줄 알 거고 난 나대로 차를 잃어버린 줄 알고. 사실 이런 일은 진짜 흔하진 않는데 탁송기사분도 사실 차량을 확인을 한 번 하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하고 차량 번호도 확인을 하고 사정이 뭔지도 확인하고 딜러분한테 이 차량 맞죠? 이거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뭐가 꼬이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다행히도 제 차는 무사히 있다는 거. 근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쪽에 오시면은 대표님이 환불해 주시는구나. 그치. 뭐 어떡하겠어. 알잖아. 고객님 우리한테 돈을 줬는데 다시 환불해줘야지. 저도 차를 잃어버려서 모르겠는데 이럴 순 없잖아. 그치? 그렇죠. 또 이제 미안하잖아. 그냥 보내기에는. 그래서 지금 엔진 오일 또 갈아서 보내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도 차키 절대 차 안에 두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도 며칠 전에 누군가가 또 차를 도난당했어. 그래서 이제 그분 대표가 얘기를 해준 거야. 이렇게 차 없어졌다. 조심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전 직원들한테 절대 차 안에 차키 두지 마. 라고 얘기를 해놨잖아. 맞아요. 근데 차키를 차 안에 뒀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좌에 여기 싹 올라왔지. 왜 차키를 차 안에 뒀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는 차를 출고하려고 해서 탁송기사분을 부르고 잠깐 넣어놨는데 그 사이에 차가 없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야. 나도 이제 화가 내기도 좀 애매하더라고.
설마 그 잠깐 사이에 기사분이 오고 있는 와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벼운 꿀밤 한 대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 중고차 박차는 다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량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큰일일 뻔했는데 그래도 잘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박차. 지금 제가 그 탁송 들어온 손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워낙 그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그 200 미만에서 차량을 찾으시는데 이게 연식이 20년쯤 되거나 아니면 차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차량을 요청해 주시는 것도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밖에 없다 보니까 수리할 형편도 안 되실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아직도 뭐 나눔카 이런 거 하시나요? 죄송한데 그 박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죄송한데요. 저번에 그 나눔차 받았던 사람인데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러는데 저 폐차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 헤드만 고치면 된다 그러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돈이 없어가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이게 헤드를 고쳐달라는 말씀이세요? 예, 죄송한데. 그거 일단 제가 그럼 차량 그 번호나 이런 거 하나만 저한테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고객님. 예예예. 아침에 그 엔진 헤드 쪽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예예. 그게 뭐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가보니까 뜯어봤거든요. 물이 찼다는 게 비가 그러니까 많이 와서. 저도 잘 모르는데 오래 타가지고 그게 실린더에 조금씩 물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1번 실린더에. 그러면은 일단 고객님 사신 지역이 어디셨죠? 문경이요. 아, 그럼 제가 좀 이따가 저희 직원분한테 전화 드리라고 할 테니까 얘기해가지고서는 차량을 한번 올려받아서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중고차는 박차. 여보세요? 네. 차 그 정대 갖고 가신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 저희 직원하고 지금 연락하고 계시죠? 예, 그 뒤에 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 쌀 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릴 건 없고요. 제가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윳돈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뭐 네,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네.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진 않거든. 근데 헤드 가스켓도 완전히 다 찢어져 버렸어, 철판이. 이게 헤드 가스켓인데 여기 보면 다 깨졌네요. 물이 들어갔고 이게 찢어져 버렸어, 이렇게 해서. 아예 압력 압력을 재보니까 1번이 아예 압력 압력이 안 나와. 1번 연소실 그 배기 밸브 쪽도 지금 새. 어쨌든 헤드는 하나 재생 헤드로 갈아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여기 지금 블록을 다 갈아서 봤는데 뭐 크랙이 가거나 혹시나 뭐 블록에 크랙이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일단 없는 걸로 보여줘. 이 헤드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120만 원씩 받지. 아, 120만 원 정도 공임 나오는, 이제 고객님께서도 100만 원 정도 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이거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제 카센터나 엔진집에서 견적을 낼 때 뭐 이렇게 뭐 연소실에 이제 부동이 있는 경우, 최악의 경우까지도 봐야 되니까, 만약 헤드만 갈아도 가시면 돼요 이랬다가 나중에 뜯어봤는데 블럭이 크랙이 갈 거라면 추가로 이제 견적이 나오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거기서 업주랑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뭐 지금 현 상황으로는 헤드만 갈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 기존 헤드고 이게 이제 새로 올라가는 헤드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리가 된 거예요? 그냥 헤드만 갈았어요. 헤드를 아예 갈았어요? 네, 그리고 블록 쪽도 한번 확인해봤는데 블록은 뭐 크랙 가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서. 그럼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시동 걸리고 다 되는 거죠? 지금 정상. 시운전도 지금 이틀 동안 시운전 계속 해봤거든요. 혹시나 부동인 게 준다든지 아니면 또 딴 데서 새는지 한번 보려고 한 이틀 동안 계속 시운전 해봤는데 문제는 없고요.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뭐 다른 거는 뭐 할 거 없죠? 네, 일단 오일도 하면서 다 갈아놨고.
여기 이제 서머스탯이 얘네들이 좀 잘 나가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갈고 네. 그리고 점화 플러그도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이제 플러그랑 배선이랑 이렇게 시동성 좀 좋으시라고 네. 그렇게까지는 교체해드렸어요. 나눔 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이걸 다시 수리해달라고 전화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초반에 약간 당황을 했는데 아 근데 이분도 얼마나 뭐 상황이 안 나오니까 나한테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차량 보내주세요. 저도 처음에 괜히 내갖고 왔는데 좀 당황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네. 생각하니까 네. 얼마나 또 힘드시면 또 이렇게 또 고민도 많이 하셨겠죠. 네, 그래서 계속 전화 통화하는데 계속 죄송하다를 계속 전화 끊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길래 아 괜찮다고 어차피 뭐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신 거 아니까 뭐 일반적인 가정도 아니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애가 또 이제 자녀분이 또 이제 장애까지 앓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학교나 병원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차가 필요하니까 일반 그냥 애들도 사실 뭐 어디 대중교통 타고 가면 힘든데 이제 자녀가 아무래도 조금 컨트롤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차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가지고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여기 뭐 차에다가 뭐 쌀을 같이 보냈다고. 네, 뒤에 트렁크에 쌀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저보고 먹으라고 제가 드릴 건 없고 쌀을 주신다고 해서 아니 괜찮다고 하니까 아니 쌀밖에 줄 게 없으시다고. 근데 아, 나 한편으로 또 그 생각하는 게 쌀을 주신 게 그 기초수급이나 만약 이런 거면 말에서 쌀이 나오잖아. 혹시 그걸 주신 건가 나한테? 아, 나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네.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없는 형편에 부탁드린 것도 너무 죄송한데 이거라도 좀 보내드리고 대표님께서 그걸 좀 받으셔야 그래도 그분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을까요? 쌀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쌀을 보내주신 거구나. 아유 진짜 살다 쌀 선물을 처음 받아봐. 대표님 말씀이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네, 이게 나람이네. 아 근데 이건 내가 받기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아 이거 다시 넣어놔야 되겠다. 일단은 다행히도 제가 차가 안 고쳐지면 어쩔까 고민을 했는데 또 저희 부장님께서 이렇게 또 CPR 하셔가지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체도 빡. 네, 여보세요. 그 나눔한 차인데요. 네네. 다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차량을 한번 봤는데 뭐 예.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다 정비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거니까 예예.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 쪽에 쌀이 있는 건 봤는데 예. 뭐 이제 저거 이제 나라에서 주시는 쌀을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예. 그래서 아, 그거라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제가 받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그건 쌀을 고객님께서 드세요. 제가 또 그걸 또 뭘 또 받으면은 괜히 또 저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가 마음만 받을 테니까 죄송해가지고. 저는 마음으로 괜찮으니까요. 마음은 잘 예.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건 댁에서 드셔야죠. 아니,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잘 이동하시면서 이제 볼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